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찬입니다. 오늘 강의를 뵙게 됐고요. 화학공학 전공에서 원래 포뮬레이터로 한 15년 정도 했고 지금 원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포뮬레이터는 코리아나 화장품에서 시작해서 녹색당 항공연구소에서 소장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원료사에서 원료 분석하고 있고요. 처방 중에서 이제 오늘 그 폴리머 분자 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 바로바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올로지를 맨 앞에 놨는데요. 원래 점증제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점도를 높이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단순히 점도만 높이려고 쓴다기보다도 흐름성도 바꿔주고 점도도 높이고 사용감도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뚝뚝 끊겨서 올라오는 잼 같은 제형들 쇼플로우라고 그러고, 보시면 쭉쭉 늘어지는 제형들 롱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제형들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꿀 관련된 제형들, 낫도 관련된 제형들 전부 다 늘어지잖아요. 늘어지는 제형들은 결국은 점증제가 전부 다 그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기본은 백본 일자로 연결이 되는데, 이 직세인 하이드로카본이 이제 크로스링크가 없을 때 주로 이렇게 늘어나는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쇼플로우로 되려면 그 하이드로카본 백본에서 이제 크로스링킹이 이렇게 많으면 점점점 더 이렇게 쇼플로우로 되고, 그러면서 점도도 빨리 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올로지라는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점도를 보시면 시어 스트레스하고 시어 레이트로 나뉘는데, 시어 스트레스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래서 면적이 얼마의 힘으로 누를 것이냐 하는 거고요. 시어 레이트는 여기 보시면 두께감 있죠. 다 액체 에멀전을 바르면 그 두께감 대비 이렇게 문질렀을 때 문지르는 힘이 닿는 부분은 더 많이 움직일 것이고, 이 원점으로 가면 적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그 시어 레이트와 시어 스트레스를 가지고 점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점도를 측정할 때는 비커에다가 점도의 로드를 꽂습니다. 로드에 이제 판때기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게 돌면서 이 판때기에 걸리는 저항을 보는 거죠. 결국은 액체를 발랐을 때 피부에서 이제 이렇게 롤링을 했을 때 여기 힘을 주는 속도에 대비 얼마나 얘가 저항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점도가 높다는 의미는 내가 같은 힘을 줬을 때 거기 안 달려오는 거고, 그래서 이 점도 높은 크림 같은 거 바르면 힘을 더 줘야 더 세지잖아요, 피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점도가 낮은 거, 스킨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은 크게 힘줘서 안 문질러도 되죠. 가면 놔둬도 막 줄줄 흐르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도가 곧 레올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레올로지라는 큰 틀 안에 점도도 있고, 하드니스도 있고, 경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점도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점도는 방금 말씀드릴 때 이제 비커에 로드를 꽂고 로드가 돈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드니스는 얼마나 딱딱하냐. 딱딱한 크림에 이 로드를 꽂으면 구멍이 뚫려요. 얘가 도는 만큼 거기 이제 액체가 묻어서 딸려와 갖고 저항값을 나타내야 되는데, 구멍이 뚫리면 숫자가 없죠. 그래서 하드니스가 있는 거에 밤 타입 같은 거에 점도계를 꽂고 하면은 처음에 올라가다가 구멍 뚫리면서 빵 떨어집니다. 영웅 나와요. 그래서 하드니스는 누르는 기계로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깊이, 예를 들어서 1cm를 어떤 힘으로 눌렀을 때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래서 이게 요만한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렇게 찔러봅니다. 기계로. 이렇게 해서 하드니스를 들여서, 하드니스랑 점도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점도가 너무 높게 가면 점도가 더 이상 측정이 안 되고, 꼭 밤 타입 아니더라도 구멍이 뚫리는 제형들은 꼭 하드니스로 재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엘라스티시티는
탄성이죠. 이제 이거를 뭐 제 그림으로는 젤리곰을 해놨는데 이거 누르면 돌아오죠. 근데 화장품에서 이게 되게 막 심하다. 예를 들면은 놨을 때 이제 보시면 이제 남자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저는 이제 1년차 폼을 시작하는 게 연습을 많이 시키는데 쿠션감 있는 애들 있어요. 그런 애는 또 느낄 수 있고 그거는 눌렀는데 돌아오는 거죠. 액체지만 그런 쿠션감 있는 애들도 있고 이제 소선 같은 경우도 이제 크림을 떴는데 그대로 이제 구멍이 파여져 있는 거죠. 하드니스가 높은 애들은 이렇게도 나오고 근데 보통은 액체 낮은 애들은 뜨면 거기 채워지죠. 좀 있으면 그런 특징도 이제 레오로지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질문이 네. 만약에 아까 전에 밤타일 말고 네. 약간 요즘에는 그 발랐을 때 밤타일이지만 발랐을 때 막 흐물흐물하게 녹아지는 제형의 밤타일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때 눌렀을 때 안 배우잖아요. 아니면은 회전시켰을 때 그 저항값을 주나요? 그렇게 변하는 거는 보통은 왁스를 많이 쓰는데 저용적 왁스 많이 쓰면 좋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실온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 같은데 피부에서 이제 녹아면서 확 흐물흐물해진 애들은 온도 특정을 잡고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20도에서 잴 때는 하드니스로 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40도에서 잰다는 게 있어요. 일부러 온도 조건을 주면은 40도에서는 점도계로 잰다든지 이런 거 하시면 편합니다. 비스코 엘라스틱 같은 경우는 점탄성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요 랩 같은 거를 씌우면 랩 자체를 그냥 이렇게 눌러보면 별로 이렇게 점성이 없거든요. 얘를 늘리면 또 쫑긋쫑긋한 포장 엄청 잘하죠. 빨리빨리 할 때 늘리면 그때부터 이제 점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놨고요. 그 특성이 이제 시어를 줬을 때 내가 힘을 가했을 때 얘가 그만큼 점도도 같이 이제 늘어나는 애들이 있고 점도가 늘어나는 폭이 이제 이렇게 시어 대비 낮게 올라가는 애들, 급하게 올라가서 천천히 되는 애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드 스트레스라는 건데 요거는 일드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을 줘야지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요거 아마 과학 시간에 보실 때 아마 배우셨을 텐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일드 스트레스가 없는 애들은 그냥 점증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넣는 만큼 점도가 그냥 뜨는 거죠. 걔들은 유화력은 없습니다. 제형이 점도만 뛸 뿐이에요. 이런 애들로 이제 제형을 잡으면 물에다 오일을 넣고 점도를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점도가 아무리 높아도 이 유화력이 없으면 얘들이 오일 결국은 이렇게 합일나고 이렇게 성분리가 나거든요. 일드 스트레스가 있다는 말은 사용하기 전에 용기에서는 아무 힘이 안 가해졌을 때는 얘가 이제 점증제가 꽉 잡아주기 때문에 서스펜딩을 잘해줍니다. 그래서 점증제이지만 얘가 서스펜딩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떠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는 내가 확 풀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일이 배어나고 결국 화장품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가능한 점증제를 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 폴리머 유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화를 할 때 유화제를 쓰잖아요. 계면활성제 써갖고 하는데 계면활성제가 사실 꼭 필요하지만 화장품에 꼭 필요하지만 피부에는 안 좋은 계면활성제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자극이 나기 때문에 꽂혀가지고 근데 폴리머는 분자가 크죠. 흡수가 안 됩니다.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자극도 안 나고 그래서 이제 폴리머로만 갖고 유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유화의 목적은 오일을 안정적으로 넣는 거기 때문에 유화제를 쓰든 폴리머를 쓰든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결과가 좋다는 말은 유통 중에 분리가 안 나고 사용할 때까지 괜찮다가 사용할 때 잘 퍼지는 거. 그게 결국 유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를 폴리머로 할 수 있는데 폴리머를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는 이거는 뭐 유화가 돼요 안 돼요 말을 잘 안 해요. 그걸 개런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드 스트레스 데이터를 보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시어 시닝 대부분 시어 시닝이고 시어 시크닝도 있긴 한데 이거는 힘을 줄수록 완제품 발라보면 힘을 줄수록 점점 점도가 떨어지죠. 그걸 대부분 시어 시닝이라고 하고 W 크림 같은 거 선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이게 힘을 줄수록 시어 시크닝이 됩니다. 점도가 올라가요. W 제품들은
이제 점증제로 잡았을 때 아니면 이 제형의 특성도 그렇지만 낮은 점도의 것들을 점도를 높이고 싶을 때는 그냥 시어만 줘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점도가 점점 뜹니다. W 처음 만들 때는 점도 낮게 만들거든요. 물을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면 점도가 뭐 만인데 뭐 3만까지 띄우고 싶다. 우리 완전 튜브에 넣고 3만까지 나와야 된다 그러면 뭐 점증제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어를 계속 줍니다. 그럼 점도가 계속 떠요. 입자를 쪼개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대부분의 점증제들은 시어를 주면 기본적으로 좀 점도가 떨어집니다. 시어가 뭐예요? 힘을 가하면 점도가 기본적으로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힘을 어떻게 가하는 거예요? 힘은 뭐 사용했을 때 이 손으로 문지르는 것도 힘으로 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을 했을 때 실제로 생산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보통 제조를 하죠. 뭐 5분 유화를 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뭔가 좀 들풀렸다고 해서 유화 시간을 10분이나 15분이나 늘리면 점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점증제 특성일 수도 있고, 이 점증제가 결국은 교반교에서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닝이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레오로디 성질 중에 힘을 가했을 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발에 좀 참고하시고, 이게 얼마나 빨리 떨어지느냐 천천히 떨어지느냐를 가지고서 이 제품의 특성을 이제 하는 거죠. 빨리 떨어지는 걸로 하면 우리가 느끼기에 흡수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길게 가면은 되게 많이 남는다. 바디 같은 경우는 길게 가면 좋죠. 오래 문지르고 이제 오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이런 특성들을 제품 특성에 맞게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틱소트로피라는 건데 점도가 없는 건데, 틱소트로픽이랑 레오피틱은 점도가 있다가 힘을 주면 점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점도가 생성됩니다. 뭐냐면 고점도 제품인데, 고점도는 보통 이렇게 자타입에 넣어서 바르든지 아니면 덜어내든지 이렇게 하는데 스프레이를 하고 싶은 거죠. 틱소트로픽이 좋은 애들은 점증제를 쓰면은 보통 셀룰로스 같은 거 뒤에 설명드렸지만 그런 거 쓰면 크림 타입인데 스프레이가 돼요. 이 누르죠. 누르면은 압으로 해서 빨아 올리고, 왜 펌프 부분 앉아 이렇게 된 구조잖아요. 요 오면서 압이 충만 걸리면서 착 스프레이가 되는 건데, 그 힘에 의해서 점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는 물처럼 돼서 스프레이가 되는데, 그 전하고 후에서는 다시 점도가 뛰는 거죠. 그거를 틱소트로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타입에 담아서 가끔 하시는 분 있는데, 이제 자타입에 담아 놓으면 그대로는 크림인데 젓가락으로 저어보시면 물처럼 금방 녹다가 다시 이제 복귀되고, 이런 경우에 제형들이 있어요. 틱소트로픽이라고 하고, 쉽게 볼 수 있는 건 치약 같은 애들, 점도가 안에서는 되게 높은데 치약은 만들 때 일반 교반기에서 돌아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큰 저어준 다른 헬리컬 교반기로 따로 교반할 정도로 치약 점도가 높은데, 우리가 짜면 금방 나오죠. 용기 안에서는 그 정도로 있다가 짜는 힘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점도가 떨어져서 토출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면 생각보다 또 점도가 그 위에 짠 대로 그대로 있죠. 점도가 다시 뛰는 건데, 이게 틱소트로픽이에요. 사용시에 좋은 거, 케찹 이런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건 어떤 성분을 넣어야 그게 돼요? 표현이? 셀룰로스들이 주로 그런 성분들이 많아요. 하이드로카본유에는 잘 없고, 셀룰로스들이 많습니다. 먼저 점증제인데, 요거는 제일 유명한 거라서 가져왔습니다. 카버프리라고. 왜 좋냐면 점도를 되게 잘 잡는데 싸요. 한 3만원대인데 0.1% 정도 넣으면 점도가 되게 잘 생깁니다. 보통은 점증제들이 7, 8만원, 10만원, 1%씩 넣거든요. 그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이죠. 그래서 많이 쓰이고, 얘들을 이제 쌤으로 찍은 건데, 이제 대부분의 점증제들이 그렇지만 일단 파우더예요. 파우더 타입, 뭉쳐있는 파우더 타입이고, 처음에 물에 풉니다. 물에 풀면 그때는 점도가 별로 안 생겨요. 파우더 거기 보시면 COH 붙어 있죠. 얘 그냥 물에 풀면 pH 3 정도 뜹니다. 물에 풀고 그 다음에
중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파우더로 그냥 넣으면 별로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중화를 NaOH, KOH 아니면 알지닌 같은 애들, 요즘은 트로메타민 많이 쓰는데 아민 계열들 이런 거 넣어주면 H가 떨어져 나가면서 CO-에 Na하고 OH 헬이 되죠? 헬이 되면서 붙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물을 잡기 시작해요. 이런 사이트들이 여러 개가 모이면서 전체적으로 점도를 잡게 되는데, 이게 파우더 하나하나가 이제 또 폴리머 하나하나를 잡다가 이런 사이트들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점도를 잡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요 아크릴 계열들, 하이드로카본으로 만든 대부분의 점증제들이 pH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건 카보풀뿐 아니라 시중에 나오는 대부분의 점증제들 이렇게 보시면 화장품 pH가 보통 5에서 7 사이죠. 5.5, 6.5로 많이 잡는데 요 사이에서 가장 많이 뜨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넘어가면 폼 같은 경우는 속 타입 가면은 9에서 11 사이까지 나오는데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뭐 아하가 있다든지 그런 산류 많아가지고 5 이하로 떨어지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피부에 맞추고 이것저것 넣으신다고 4에서 5 사이에서 가끔 맞춰갖고 출시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문제는 4에서 5 사이가 급격한 경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pH가 아시겠지만 딱 기계로 찍으면 4.5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게 리트머스 종이를 수치화했을 뿐 매번 pH가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레인지가 넓게 잡히는데, 요 사이에서 제품의 pH 조금 변화에 따라서 점도가 되게 큰 폭으로 변해요. 완제품 할 때 스펙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사용하시는 점증제에 요 pH 범주 내에서 쓰시는 게 좋고, pH 범주가 크게 변하지 않는 부분, 요 부분들을 쓰시면 되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도가 pH에 따라서 점도가 많이 뛰는 애들도 있고 적게 뛰는 애들도 있고, 요 레인지가 요건 되게 오래 가죠. 10일까지도 이제 크게 변하지 않죠. 이런 애들도 있고 이제 많이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특수한 폴리머로 이렇게 pH를 일괄적으로 맞춰주는 방향도 있나요? 네, pH 의존도가 이제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요. 영향 안 받는 애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점도만 띄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딸려오는 사용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걸 봐갖고 이제 선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그 약산성으로 가 있을 경우에는 폴리머 금액이 그만큼 비싼가요? 통상 비싼 폴리머가 약산성에서도 잘 잡히죠. 네. 아니면 전분 같은 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사용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하나는 포기하셔야죠. 그래서 카보풀 같은 경우는 스테빌리티, 점증제를 쓰면 뭐 점도도 바꾸지만 안정성 영향을 되게 많이 주겠죠. 보통은 이제 포뮬레이터들이 안정성을 볼 때 실온 보고 40도 보고 50도 보고 사이클도 봅니다. 사이클은 이제 얼렸다가 50도 갔다가 이거를 12시간 단위로 3번 정도 돌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작살납니다. 안정성이. 그걸 보는데 온도 변화잖아요. 점증제는 온도에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유화제는 온도 영향을 많이 받죠. 유화 온도도 있고, 유화제가 녹아버리면 역할이 떨어지고, pH 있는 애들은 이게 들뜬 상태로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온에서 50도에 한 달 되면 통상 2년의 그 기간을 개런티 한다 이렇게 회사들마다 보는데, 얘들은 온도가 올라도 상관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하면 온도 의존성이 떨어지는 거죠. 염에도 상당히 약합니다. 아까 얘네가 이제 차지를 갖고 있다가 이제 주말하면서 점도가 생기는데, 이거는 카보풀뿐만 아니라 아크릴레이트 전부 다 염이 들어오면은 얘가 염이 먼저 물을 잡아요. 고분자가 잡고 있던 물이 자꾸 뺏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쪼그라들어요. 이제 하나가 잡을 수 있는 사이트가 좀 더 이만했는데 여기가 쪼그라서 이만큼밖에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뱉어내고, 그러면서 점도도 안 생기고, 그러면은 염에 강한 점증제들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비싼 점증제들은 이 폴리머가 팔을 뻗쳐서 물을 잡는데 그 팔의 촘촘한 그 개수를 훨씬 촘촘하게 해놓은 거예요. 팔을 많이 뻗쳐가지고. 그럼 염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염의 함량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은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염이 뭐 1%까지 버티는 점증제, 2%까지 버티는 점증제, 이런 식으로 단가가 상당히 많이 뛰죠.
염에 강한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염이 들어오면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클로스 링크를 걸고 팔의 개수를 늘려가지고 염이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고요. 이 염이 뭐 우리가 뭐 제품에 소금 칠 일이 있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천연 추출물들 중에 염이 있는 게 효과가 좋은 애들, 효과가 좋게 추출을 하면 냄새도 있고 색도 있고 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 된 제품에 추출물 뭐 1%만 넣을까 했는데 이제 점도가 아예 막 작살나는 거죠. 안정성 다시 봐야 되고, 이게 유화제 조금 넣어서 이제 잡히거나 점중에 조금 더 잡히면 좋은데 염 뭐 1% 들어가면 거의 살아남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서 천연 추출물, 특히 원물 같은 거, 무슨 파우더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제형에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염이 의외로 이제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손에도 염이 있죠.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제형들 유화제 안 쓰고 폴리머로만 잡은 제형들 같은 거 약하게 잡혀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떠보면 좀 있으면 녹아요. 성된 그 자타입 안에 녹습니다. 그래서 그거 민감한 제품들은 스파츌러 같이 주기로 하거든요. 솔트 스크럽 같은 제품은 어떻게 잡아요? 솔트 스크럽 같은 경우는 보통은 글리세린 베이스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점증제를 많이 넣어서가 아니라 글리세린 같은 거 많이 넣어서 이제 찐득찐득한 상태에서 솔트 넣어서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증제마다 이제 뛰는 폭이 다 다르다는 거. 이거는 투명도에 대한 건데, 젤 타입에 뭘 띄우신다든지 아니면 스킨인데 투명한 젤을 만들고 싶다든지 할 때 이제 점증제를 쓰면은 그냥 물에 다 투명하게 풀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용기에 넣으면 되게 탁도 많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클래리티 좋은 애들, 울트레드 20 같은 경우 2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요 함량까지 쓰진 않아요. 점증제가 흡수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함량이 높아지면 때 밀립니다. 특히나 소량으로 여러 개 써도 때가 밀리고요. 그거는 다른 점증제들이 엉겨요. 그래서 밀리는 경우가 있고, 하나 쓰더라도 한 0.40 들어가면 거의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통상 젤 타입 만드는데 뭐 0.1에서 2 사이? 요 사이에서 많이 써요. 이 정도 클리어리티는 되게 좋죠. 투명도도 한 번씩 봐주셔야 되고, 아까 쇼플로우 같은 경우에 소듐 폴리아크릴레트 쇼플로우 크로스링크가 많은 애들 함량 높이면 약간 헤이지해집니다. 크로스링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물에 풀어서 투명한 애로 쓰시면 나중에 완제품 갔을 때 성성이 좀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 부분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서스펜딩이죠. 아까 말씀드린 일드 스트레스가 좀 센 애들, 그런 애들을 갔을 때 지금 제형 안에서는 일드 스트레스 받을 게 없죠. 힘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스펜딩 있는 제품들을 써갖고 잡으면 유화제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하러 유화제 써도 되는데 서스펜딩을 잡아서 점증제로 잡느냐? 유화제로 하면은 사용감이 처음에 외상, 수상이죠. 보통 수상이 느껴지고, 그날 계면상, 유화제 뭐 왁스, 버터 이런 상이 느껴지고, 마지막에 오일상이 느껴지는 릴리즈된 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분자 유화를 서스펜딩을 시키면 바른 속막이 동시에 터져 나오듯이 이제 사용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하얀색 크림 같은 거 여러분들 바르실 때랑 여름에 젤 크림 같은 거 바르실 때 느낌이 다른 이유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얘는 시간을 갖고 릴리즈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터져 나오는 식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용감적인 면은 또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인제 스트레스 있는 애들 가지고 이제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점증제마다 이제 갖고 있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젤유화만 갖고 할 때는 저는 이제 록시땅에 있을 때 개발이 끝나면 전부 다 프랑스 창고에 모였다가 전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던지잖아요. 상자들을 뭐 지게처럼 하지만 이게 툭툭툭 쳐져요. 이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실험실마다 요 스트레스 주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돌리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돌아가는 판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도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렇게 점증제로만 잡은 애들은 그렇게 해서 봤는데 괜찮으면 이제 운송을 하는 거죠. 네, 서스펜딩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폴리머로 서스펜딩 할 때는 투명도도 봐야 되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서스펜딩이 되는지도 봐야 되고 사용감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잘 되는 오트레드 20이라고 2050하고 보면 여기서는 얘는 크로스링크가 많다 보니까는 함량이 많아야 효과가 있긴 한데 얘가 훨씬 더 함량을 많이 넣었어요. 서스펜딩 자체가 많이 되겠죠. 이래서 이제 모델들마다 서스펜딩 하는 단계가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중화를 해야 되는데 중화는 KOH, NaOH, 알지닌, 요 TN을 요즘 안 써요. 여기 이제 상급 암빈에 발암물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 쓰고 대신 트로메타민 많이 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 똑같은 점증제를 썼는데 똑같은 pH에 맞추고 어떤 중화제를 썼느냐에 따라서 안정성이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강력기인 소듐 하이드록사이드나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거 쓰면 훨씬 더 오래 가고 이제 2년 지난 샘플을 꺼내도 그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약용기인 알지닌이라든지 트로메타민을 쓰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운송되고 창고 갔다가 그 로또가 다 팔릴 때까지 최장 2년, 3년까지 보거든요. 그 뒤에 샀을 때도 같은 성상을 갖게 하려면 이런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 잘 안 쓰죠. 인기가 안 이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점증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점증제들마다 얘는 쇼플로우, 그 다음에 점도가 높이 뛰고 얘는 뭐 롱플로우, 점도가 낮게 뛰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서스펜딩 잘 되는 애들, 투명도 좋은 애들, 그 다음에 아쿠아스폰 같은 이런 같은 경우는 pH 높은 데서 제일 잘 잡아서 그 폼류, 소보를 만든 폼류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거 되게 많이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젤리화로 만든 거고요. 요건 어차피 물이니까 크게 볼 필요 없고 글리세릴 폴리아크릴레이트 요거는 점증제긴 한데 보습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뭐 정도를 갖지는 않고요. 보시면 카보머 실제는 보시면 여기 다 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상을 이루는 건 요 카보머 그리고 트리에탄올 아민 두 개입니다. 물에다가 요거 두 개 타면 똑같은 성상 나오고 요 가용화제죠. 가용화제고 요즘 오래된 처방이라서 피너싱인데 아마 요즘에 바꿨을 거예요. 가용화제고 향 넣어서 이제 하는 거고 요 디소디움 EDTA가 있는데 점증제로만 잡은 제품들에서 햇빛 볼 일은 없겠죠. 햇빛을 봤을 때 우리 정제수 보통 사용하는데 정제수가 100% 초순수가 아니다 보니까 금속이온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 보통 공장 가면 지하수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필터링해서 나오는 건데 햇빛에 의해서 그 금속이온이 촉매가 돼서 요 하이드로카본이 있는 얘들을 끊어줍니다. 점도가 떨어져요. 점도가 깨지면 뭐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막아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좋은 회사에 좋은 정제수 기계를 쓰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뭐 어느 회사가 좋고 나쁘고는 할 수는 없지만 록시당 같은 경우는 그래서 ODM 같은 거 ODM 줄 때 그 회사 물을 갖고 와갖고 검사 많이 해요. 어느 필터 써갖고 얼마나 되는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뭐 맡길지 안 맡길지도 보더라고요. 다 잡아놓고 이제 뭐 0.02, 0.3 이 정도 넣는데 그렇다고 우리 안 써도 되니까 이거 그냥 빼야지 하면 얘가 방부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 잡힌 처방에서 빼면 실제로 점도 상관없거든요. 그 패키지 오페이크하게 가면 상관없고 방부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빼실 때는 항상 안정성 방부는 새로 보셔야 되는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요 카보프라고 비교되는 양대 산맥으로 세필 겁니다. 얘는 중화할 필요가 없어요. 중화할 필요가 없고 유화력도 갖추고 있고 예전 같은 경우 로레알 같은 경우는 로레알 연구소는 개발하다가 성분리 나면 얘네 거 그냥 조금 더 써라 이게 내려올 정도로 되게 유화력이 상당히 좋으면서 점도도 잘 띄우는 요 세피겔 같은 요즘은 안 쓰는데 요 원료는 로레알에서 10년 넘게 자기네 독점을 못 쓰던 원료예요. 그래서 자기네 에멀전 제품을 안정성 떨어져 썼는데 용매가 요즘은 자극 있는 용매다 그래가지고 거의 다 빠졌고
세피노버 같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 많이 있고, 염에 강한 점증제도 얘네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얘네 통상 1에서 2% 쓰는데 뭐 얘네가 10만원 정도 해요. 아까 카보크라고 많이 다르죠. 기본적으로는 W 타입으로 만든 점증제고요. 그래서 분산을 할 때 원래는 물에다가 아직 교반기 채면서 천천히 넣어가면서 분산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오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적당히 저어주고 넣으면 얘가 이제 오일에서는 점도를 안 띄니까 그러고 있다가 들어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점도를 띄는, 그렇게 분산이 좀 용이한 점증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건데 점도가 많이 띄진 않아요. 우리가 점증제를 넣었다고 해서 점도가 많이 띄는 걸 기대하면 안 되는 게, 저점도 제품을 하고 싶은데 안정성을 높이고 싶어요. 그러면 점증제를 많이 넣으면 점도가 뛰어버리죠. 점도가 별로 안 뛰는 점증제를 많이 넣으면 점증제 자체가 어쨌든 팔을 뻗치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점도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안정성에는 마치 서스펜딩만 시킨 것처럼 점도는 안 높고 흐름성은 있는데 서스펜딩이 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는 만큼 점도가 뛰는 게 좋다가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필요에 따라서 요 FL을 뭐 2%, 3%씩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는 그거 아니고 높아야 된다 그러면은 400 같은 거를 먼저 쓰는 경우도 있죠. 요 스피맥스 젠 같은 것들이 이제 염에 강한 애들인데, 요 링킹이 되게 강해서 염이 들어올 만한 그 공간을 안 주는 거죠. 얘도 결국은 염이 한 2% 넘어가면 결국은 얘도 다 깨집니다. 공간이 없지만 너무 많아버리면 또 침투하는 거예요. 뭐 절대적으로 뭐 좋지는 않다는 거고. 비슷하죠? pH 구조도. 뭐 이런 류는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11개 리지 예전에 엄청 많이 쓰던 건데 요 사이에서 엄청 껴요. 요 사이에서 화장품 제일 많이 내는 공간이죠. 요거 메인으로 쓰는 애들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생산 때마다 공장 가서 수정하고. 점도가 낮은 거를 높이는 거는 쉬워요. 넣으면 되니까. 높은 거를 낮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데 그냥 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도 얘가 이제 아까 로레알이 특허로 썼던 건데,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자체에서도 건강에 안 좋은 성분들 나왔고 C13, 14 이족 파라펜에서 나와가지고 요즘엔 안 써요. 요즘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시스템 파우더 타입이에요. 따로 용량이 별로 없죠. 이게 잘 나와요. 검증됩니다. AVC는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이는데, 암모늄이 있는 이제 타우레트 폴리머인데, 얘도 이제 중화할 필요 없이 물에 타면 되는데 얼마나 잘 타지냐면 물에다가 점증제를 그냥 숟가락 올려놓으면 가루가 이렇게 쌓이겠죠. 하루 놔두면 다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물에다 타면 되게 크리미해져요. 사용감도 되게 좋고. 그 말은 얘를 써서 점도를 잡았는데 이제 뭐 조금씩 파우더가 안 풀렸다 점도할 때, 그런다고 계속 더 주면 나중에 얘네가 끊겨갖고 점도가 떨어지겠죠. 적당히 풀어놓으면 조금 안 풀리는 파우더가 보여도 그냥 놔두면 돼요. 그 다음에 다 풀려 있습니다. 얘네 자료 보면 AVC가 힘을 가해도 AVC는 상당히 이렇게 유지가 잘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직접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제조사들은 자기는 원료가 되게 좋다고 항상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필요하다면 해보시는 거 항상 추천드려요. 이거 이렇게 하면 요거 한 10분 넘어가면, 특히 공장 가서 10분 넘어가면 점도가 스스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얘도 끊깁니다. 실험실 호모는 요만하죠. 되게 작아서 깨부시는 힘이 별로 없는데 공장 가면 되게 크거든요. 여기서 이제 호모가 먹이면 훨씬 더 힘이 세죠. 실험실에서는 실험실 호모는 5,000, 6,000rpm도 되게 잘 올라가는데 공장 가면 맥시멈이 3,700 정도 되거든요. 근데 힘이 훨씬 셉니다. 기계가 큰 만큼 날이 똑같은 횟수만큼 돌면 더 힘이 세지죠. 길어지니까. 끝에서 주는 힘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요거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이런 자료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페이셜 크림 같은 건데 보시면 항상 전성분을 보고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다른 클래스도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배우는 성분들이 가지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제품들 보고, 여기서 이제 찐이 뭐냐, 이 제형을 이루는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되는데 정제수 그냥 보습제죠. 별 큰 의미가 없죠. 그다음에 실리콘이고 수 이런 거 다 의미 없죠. 물이죠. 베타인 같은 거 좀 문제 시간이라 뭐 큰 그건 없지만 요거 당류잖아요. 파우더 타입 당류 조금 넣으면 이 제형들 가끔 뽀득뽀득하는 사용감 나오는 데 있어요. 왁스 많이 쓰거나 그런 거 되게 커버 잘 쳐줍니다. 당류니까 우리 설탕 같은 거 이제 피부에 보통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런 뽀득뽀득한 느낌, 불편한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커버해줘요. 근데 끈적거리는 건 싫죠. 그래서 피부에 붙는 느낌은 얘가 주는데 끈적거리는 거는 이런 폴리어들이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밀착감은 있는데 끈적거리지 않게 그런 목적으로 쓴 거고요. 색상할 때 오일이죠. 다 오일들이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글리사릴 폴리인 메타클리에트는 보습제인데 약간 점도 있는 보습제? 젤리? 이러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도는 너무 있고요. 아모늄 어플들 좀 전에 AVC 했죠? 봅니다. AVC 썼고 파리 토폰 이것도 점증제고 스테아리가시드랑 아라케질 알코올, 팔미틸시 얘들은 점증제는 아닌데 제품의 강도를 많이 높여줘. 지방산 지방 알코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카본이 뭐 10몇 개, 스타일시 18개, 뭐 22개, 16개 있는데 요런 애들은 계면에 껴요. 뭐 오일 성분으로 분류는 되는데 오일에 녹여놓으면 메멀전하면 당일점도 1일점도 다르죠. 1일점도 빵 뛰죠. 그게 요런 애들이 자리를 잡아가서 계면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붙는데 시간이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일점도가 따로 있는 거고 이런 애들도 결국은 계면이 딱딱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도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점도, 정도가 이르는 지금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근데 보시면 베니랄콜이 한 22개 정도 제일 긴 거예요. 그럼 탐량이 높지 않죠. 만약에 얘를 더 딱딱하게 가져가겠다? 그럼 베니랄콜을 늘리겠죠? 딱딱하게는 점증제로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아름비스 SX는 뭐냐면 소듐 프리 아크릴레이트인데 꿀 할 때 나오는 롱플로 할 때 제일 많이 쓰였던 거예요. 요게 되게 일본 원료인데 요거 처음 나올 때 히트를 쳤습니다.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일반 원료 가지고 이걸 구현하느라고 이제 그게 그 포뮬레이터의 기술이고 되게 어려웠는데 점증제가 개발이 되면서 되게 쉬워졌어요. 요거 그냥 뭐 0.05 이렇게 타면 그냥 쭉쭉 늘어납니다. 근데 늘어나면서 사용감이 좋은 게 아니라 늘어나는 만큼 되게 미끌미끌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제 연구원들 가르칠 때는 약간 가래 느낌? 가래 뱉어놓은 느낌? 되게 미끌미끌하고 되게 안 좋아요. 이게 꿀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 물에다 요거만 타면 되게 미끌거리는 게 안 좋고 대신에 그래서 폴리올 같은 거 넣어갖고 좀 잡아줍니다. 미끌거리지만 촉촉하게 좀 피부에 붙어있게 요것만 하면 되게 미끌거리다 그냥 끝나요. 그리고 얘가 흡수될 때 이제 흡수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결국은 물이 날아가고 얘가 기능을 잃을 때 되게 그때 쏙 들어가고 끈적거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중간 이후에 사용감은 또 다른 걸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거를 예를 들면 폴리올 같은 거를 엄청 때려 넣으면 거기도 잘 잡혀요. 그래서 달팽이 같은 거, 달팽이 점액질을 실제로 넣는다고 안 끈적거리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예를 잡은 거고 꿀 그런 것들도 마무리 사용감만 부드럽게 잡아놓으면 되는 데이트는 좋죠. 근데 이거는 왜 pH 밸류가 4에서 12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요 보시면 요게 이제 이제 소듐이 붙어서 폴리아크릴레이트의 분자량 차이인데 똑같은 전성분에 이렇게 늘어나는 게 있고 슈플로우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게 직쇄라서 늘어나긴 하는데 그 직쇄 그 분자량이 높아지는 만큼 그 pH 밸류에 영향을 조금씩 들어가요. 그래서 그만큼 pH가 더 많이 들어갈 그 버퍼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덜 받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이런 거 할 때 금액 얘기 항상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용감을 잡기 위해서 오일이나 뭐 보습제를 만지거나 유화제를 만지거나 방법도 있고 점증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증제거든요. 가장 쉽게 하고 자극이 안 나고 그래서 돈 일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의 사건인데 마키노스라고
표면이 반딱반딱한 제형들 말고 뭔가 내추럴 요즘에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약간 표면이 이거 좀 화면이 좀 그런데 눈 쌓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표면이 약간 오글오글하지만 되게 뽀송뽀송한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외관들 할 때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 점증제 스타치 베이스로 나온 거고 스타치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표면이 이제 이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성화시킨 제형이고 근데 얘네는 기본적으로 버블로 만드는 제형이에요. 제형에다가 막디무스를 막 타면 이제 버블을 얘네가 잘 잡고 있어서 이제 뽀송뽀송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을 좀 탑니다. 아지를 교방들 잘 먹은 날은 되게 뽀송뽀송하게 되는데 잘 안 먹은 날은 좀 덜 되고 그래서 작은 가마에서 하면 훨씬 잘 나오고요. 이제 근데 제형이 잘 나가서 1톤, 2톤 넘어가면은 제형이 잘 안 나와요. 그 공장에서 제조자마다 그러면 1톤 안 돌리고 500가마 2번 돌리는 때가 있죠. 또는 2개가 나와지면 훨씬 더 이제 아이디어한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요거 25를 한 7, 8% 쓰면 리코타 치즈처럼 나오거든요. 되게 이쁘게 어글어글하게 근데 버블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0도 안정성 갔다 오면 버블이 다 깨져 있죠. 투명하게 나와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용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거 해갖고 마케팅 보냈더니 마케팅이 투명한 것 같다고 계속 뭐라고 해서 테스트했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어글어글하게 리코타 치즈처럼 뽀송뽀송하게 하고 싶으시면 이 점증제 말고 실리카 실리레트, 실리카 디메칠 실리레트 이런 핀도 실리카가 있어요. 다공성 파우더 되어 있는 실리카들 되게 가벼운 실리카 있거든요. 이렇게 병에 넣고 흔들면 물처럼 흔들려요. 워낙 가벼워서 1kg 사면 이만한 패킹이 오는데 얘네가 자기 무게 70배인가 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쓰이는 게 뭐냐면 파우더인데 이렇게 누르면 액체되는 거 있죠. 파우더 에센스 거기다 물 많이 로딩해 놓은 거거든요. 그거를 0. 몇 프로 정도 일반 젤리화에 넣으면 파우더가 불어있는 상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핀조 실리카를 일반 젤 제형에 넣으면 똑같이 리코타 치즈처럼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 뽀글뽀글한 제형이 됩니다. 그렇게 구현하는 게 안정성 면에 훨씬 좋으실 거예요. 요즘 이런 내추럴한 제형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아와서 아데카도 뭐 때문에 유명해졌냐면 그 형상 기억되는 제형들 있죠. 제가 이렇게 막 손가락을 누르면 좀 이따 이렇게 차오르는 제형들 거기다가 뭐 콜라겐 뭐 이런 거 넣고 이렇게 형상 기억되는 게 여러분 피부 속에 들어가서 채워준다. 그게 뻥이죠. 보시면 막 손가락 흩어놓고 좀 있으면 먹고 되는데 이거는 요 점증제 자체가 장력이 좋아서 그러니까 크로스 링크된 부분에 장력이 좋아서 손을 당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였다가 이렇게 복구시켜주는 거죠. 일단 폴리머가 몸속에 안 들어가죠. 콜라겐도 몸속에 안 들어가죠. 근데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 포뮬레이터의 역할은 이 화장품의 효능을 시각적으로 느낌으로 느끼게 해주는 거죠. 팩트랑은 조금 그거는 효과는 병원 레이저 치료가 가장 좋은 것처럼 화장품에서 요거는 약간 쇼잉으로 좋은데 이게 요런 거 할 때 건대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 요런 부분들에서 항상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진을 남기는 게 목표지 아직 건강 증진은 아니죠. 근데 거짓말은 안 돼요. 거짓말은 안 되지만 실제로 이걸로 주름을 피려면 뭐 주름 피든 아데노신을 넣든 펩타이드를 넣든 넣어놓고 콜라겐을 생성하는 펩타이드를 넣어놓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화장품은 이미지 산업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 마케팅에 품평 보낼 때 하다가 계속 컨펌이 안 나면 AB 타입으로 똑같은 거 2개 보내요. 그러면 꼭 하나 골라서 이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산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여름에 개발 시작했는데 겨울에 가면 건조합니다라는 반응이 끝에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컨펌을 한 시즌 안에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쇼잉에 되게 좋아. 결국은 팔아서 마진 남기면 되니까 거기에서 많이 이제 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팔리고 있는 그 수면팩, 탄력 수면팩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성분이 요겁니다. 물에다 요거 타면 그냥 요거 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만 맞추면 되죠.
검류는 예전부터 많이 쓰였는데 잔탄검이라는 거 차력도 엄청 많이 쓸 거예요. 얘가 그 염에 엄청 강한 애고요. 보시면 사카라이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검류는 되게 미끌미끌해요. 근데 구조만 보시면 큰 빼권이 팔을 뻗치는 게 있는데 팔이 되게 많은 거예요. 지네처럼. 그러면 팔과 팔 사이에 물이 많이 못 들어오죠. 잡는 부분만 잡고. 그래서 검은 넣어도 점도가 많이 뛰지 않아요. 그러면 점도가 조금 뛰다가 이렇게 유지됩니다. 1%나 2%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염에 강하고 롤링할 때 부드럽게 롤링이 되는 미끌미끌하다 보니까 미끌미끌한데 아까 아로비스랑은 다르게 부침성 있게 이게 지금 사카라이드잖아요. 물을 많이 먹고 있죠.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 이런 보습제류들 걔네들은 물을 머금고 있지 않아요. 물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미스트 같은 거 싸우려 쓰시면 건조하죠. 금방 물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거기 미스트 안에 있던 물을 전달만 하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 잘못 바르면 좀 있다가 촉촉해지다가 물이 당장 있으니까 거꾸로 빼서 빼줍니다. 밖으로 건조한 부분으로. 근데 사카라이드 같은 건 잘 머금고 있죠. 그래서 머금고 있는 동안은 피부에 남아서 계속 미끌미끌하게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래서 아로비스랑은 좀 다르게 다른 미끌미끌함이 있고 그래서 사용감이 좋기 때문에 좋은데 얘도 물이 날아가면 되게 쏙 들어가면서 되게 끈적거리고 별로 사용감이 안 좋아요. 얘에 의존하진 않고 실제로 제형에는 0.03에서 0.05 많이 해도 0.1 더 올라가면 너무 미끌미끌해서 안 좋다 보니까 그 안에서 롤링감 개선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구화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검류는 그런 목적으로 쓰고요. 파라핀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거 하면 시간이 부족하네요. 셀룰로스만 조금 설명드리면 서스펜딩이 되면서 틱소트로픽이 있어요. 그 말은 요거 한 1% 정도 쓰면 점도가 없어요. 물같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오일을 넣고 이렇게 쓰면 우유같이 나옵니다. 점도가 없는데 오일이 들어가 있죠. 서스펜딩이 좋기 때문에 분리가 안 나요. 얘를 좀 많이 쓰면 이제 크림처럼 되는데 이제 스프레이가 되는. 아주 많이 쓰면 물론 이제 스프레이를 이제 뭐 비싼 걸로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스프레이 기계에서도 크림 타입인데 스프레이가 되는 그건 틱소트로피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서스펜딩과 틱소트로피 다 되는 그런 성분이면서도 얘는 셀룰로스니까 나무에서 오죠. 펄프에서 옵니다. 그래서 점증제가 아까 교반을 오래 하거나 세게 하거나 많이 하면 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오래 해야지 파이버가 끊어져야 거기서부터 점도를 잡아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호모제나이즈는 아지테이트로 많이 푸는데 셀룰로스는 원래는 유럽에서는 울트라로 풉니다. 울트라 호모라고 훨씬 좁고 이제 갈아주는 거 있어요. 믹서처럼 좁고 이제 이렇게 훨씬 센 건데 그래서 보통 호모 뭐 3000rpm, 4000rpm 하는데 울트라는 뭐 18000rpm으로 1분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끊겨요. 그래서 점도가 되게 잘 잡힙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울트라 호모 쓰면 공정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넣고 아지에서 한 30분, 1시간씩 돌려줘요. 그렇게 선처리해서 들어가면 실제로 공장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넣게 되면은 추후에 이제 열 관련해서 열을 좀 세게 하면 또 제형이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요. 아니 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열에는 크게. 네, 얘는 시야 세게만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입니다. 근데 가온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 약간 그 펄프를 약간 불리려고 하는 목적이고요. 찬물에도 상관은 없어요.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서 양이 늘어나면 얘는 작은 배출 여러 번 해야 됩니다. 큰 배출하면 제대로 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뭐 TiO2가 무거운데 넣으면 물에 가라앉는데 서스펜딩 시키면 잘 떠있다. 실험처럼입니다. 또 그리고 셀룰로스 벽이라 스타치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어요. 천연점증제 감자나 그런 데서 난 천연점증제고 염에도 강하고 pH에도 강해서 결국은 아하 바하 파하 이런 애들은 pH가 막 이대로 내려가면 버티는 점증제 잘 없습니다. 요거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도 화하가 10%까지 액티브거든요. 그것도 한 3-4% 넘어가면 깨져요. 그래서 요 전분 계질환율 중에서도 계질이 안 되는 애들이 좀 더 버티긴 하는데
스트러처 엑셀가 이제 좀 더 뭐 붙은 애들이 버텨주긴 하는데, 요거는 쓰는 성분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되고, 근데 그래도 pH도 안 내서 잘 버티고, 염이 기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얘로 잡은 애들은 뭐 손을 대든 소금을 뿌리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얘로 쓰면 감자전분 보셨죠? 되게 표면이 퍼석퍼석해요. 이쁘게 안 나오고 사용감도 되게 퍼석퍼석한 사용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양을 좀 봐가면서 쓰셔야 돼요. 네, 이거 마지막으로 할 텐데, 컷인데 이거는 양이온 점증제거든요. 보통 스킨케어에 쓸 일은 없고, 여러분 시세도 휙 보시면 폴리코티놀 세본이 항상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블이 이제 음이온 계면활성제를 넣어갖고 공기를 가둔 거죠. 거기에 양이온 점증제가 이렇게 붙죠. 같은 게 차지가 안 되니까 붙으면 얘를 이렇게 비비면 얘는 깨지는 게 아니라 잘 자란 거품으로 쪼개집니다. 원래 이렇게 거품이 빵 터져야 되는데 그걸 점증제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점증제다. 그래서 더 왜 비빌수록 뭐 마이크로 버블이 생성되고 뭐 폼류도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다 이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고 또 잘 자라지고. 그리고 얘의 특성이 쭉 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퍼펙트 보면 늘어나는 게 이 컷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 컷을 빼면 안 늘어나고 쭉 끊기고, 비비면 거품이 금방 꺼지죠. 그래서 이제 거기 사용하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계속 비빈다고 해서 그게 나노버블이 만들어지나요? 표현이 그런 거죠. 나누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습들 보시면 돼요. 때문에 팩트에 보면 보시면 폴리코토놀 세본 있죠. 예전에는 7번하고 39번 같이 썼는데 39번은 좀 더 쿠셔닝을 많이 주고 7번은 이렇게 비빌수록 이제 버블이 작아지면서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시세이드의 그 큐슈랑 그 샴푸 있죠. 거기에는 둘 다 썼는 게 많이 있었어요. 훨씬 더 풍성해지고 거품도. 예, 페이셜용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서 7번만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시간이 할 수 없어서. 질문 없으시면 네. 같은 제품인데요. 제조할 때마다 작업자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점증제를 투입하는 속도에 따라서 제형이 떼지는 경우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네. 속도가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투입되는 속도는 사실 이렇게 그 교반기가 다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투입되는 그 온도가 보통은 1차 유화하고 식힌 다음에 점증기에 넣고 냉각을 하잖아요. 그 1차 유화 끝난 상태에서 딱 보면은 입자가 되게 작아요. 방금 유화를 했기 때문에, 교반기를 막 쳤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이제 점증제를 넣는 타이밍이 그 입자를 고정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입자를 예를 들어서 80도 유화를 하고 60도에서 점증제를 넣어야 되는데 50도에서 넣으면 그만큼 더 합일이 돼 있겠죠. 처음엔 작다가 점점 합일되거든요. 좀 더 내려오면서 그러면 더 크게 입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운동 말고 투입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투입하는 점증제가 있는 걸 갑자기 그 투입 속도를 빨리 해서 깨지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잘 없는데 혹시 무슨 점증제 쓰셨나요? 지금 연구는 아닌데요. 네. 저희 회사에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갖고 영업이 못 살리더라고요. 넣는 속도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통은 예를 들면은 소듐 히알루로네이트 같은 거, 그런 것 같이 이제 물이 닿으면 파우더가 조금씩 들어가서 빨리빨리 분산이 돼야 되는데, 덩어리로 들어갔을 때 물이 닿으면 물이 겉에서 가니까 파우더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깨기가 힘들긴 한데, 여코모로 하부 타입에서 여코모로만 어지간하면 깨거든요. 요즘에는. 예전 같은 경우 상부 타입이거나 외부 아지를 쳐서 하면은 카버풀도 마찬가지로 그냥 푹 붓고 시작하면 점증제도 이렇게 뭉칩니다. 겉에만 젖어 있고 파우더가 이렇게 뭉쳐서 안 풀리는 거죠. 흰 점들이 떠다니거든요. 그러면 조금 힘들어요. 요거는 하부 타입 감안해서 여코모를 세게 빨면 됩니다. 혹시 질문 다른 거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생각 안 나셔도 나중에라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끔 몇 분 주시더라고요. 바로는 아닌데 제가 하여튼 보면은 최대한 빨리 드리니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